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프롤로그 말씀을 드리고요. 4개 챕터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핵심 경쟁력 말씀드린 다음에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제품을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두 가지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 컴팩트 제품이랑 스포인드 제품입니다.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작동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냥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화장품 용기는 뭐 이런 스타일로 생겼는데요. 저희가 그 휴대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랫하게, 용기도 플랫하게 만들고 기능을 담당하는 펌프 엔진이라는 부분도 플랫하게 만들어서 컴팩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컴팩트 제품을 외출했을 때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제품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고무를 눌러서 내용물을 흡입하는 그런 스포이드가 있는데 거기에도 여기에 쓰는 그 펌프 엔진을 결합시키고 또 자동 흡입 기능이 되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 드로퍼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용기에서 스포이드를 빼낼 때 자동으로 버튼이 상승하면서 내용물을 흡입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한 그런 제품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제품이 저희 회사의 상징적인 이노베이션 제품이고 또 뒷부분에 그 제품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화장품 용기란 어떤 건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복잡한 10개 이상의 그 복잡한 부품으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품질 기술, 품질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용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희 회사를 나타내는 세 가지 특징을 키워드로 나타낸 건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계 내에 탑 클래스의 펌프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01년도 설립 이후로 17년 연속으로 매출액을 두 자릿수로 성장시키면서 최근에 업계 내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산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인데요.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543조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용기 비즈니스 쪽은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조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2.2%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국내 화장품 시장은 전체가 25조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찬가지로 용기 시장은 10%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조 4천억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글로벌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연평균 8.7% 성장률이 기록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화장품 산업 밸류체인 내에서 용기 산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완제품 브랜드 회사들입니다. 랭킹이 10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등이랑 2등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3등부터 10등까지는 순위 변화가 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더 많은 회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순위 내로 진입하고 퇴출되고
뭐 엄청나게 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완제품 회사로 공급을 하는 공급사 그룹인데요. ODM 회사들이랑 용기 업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10등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 물론 이 10위권 안에서 순위 변화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서플라이어 그룹에서는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과전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완제품 브랜드 쪽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쪽에서도 용기업체만 메이저 용기업체만 몇 개를 빼내서 마켓시어를 산정한 게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저희 회사가 2015년 대비 2018년에 마켓시어를 4.6%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관계사를 합쳐서 보면은 5.3% 마켓시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 내에서 저희가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임직원 51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맨 밑에 줄에 관계사인 부국 TNC라는 회사의 지분을 약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대표이사 관련 사항이 나오는데요. 회장님은 저희 아버님 되시고요. 2001년도에 평택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다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1년도 그 회사 설립할 때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보시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또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저희 회사의 역사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먼저 보시면 2001년도 설립 이후에 2002년도 매출을 7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 성장해서 작년도에 매출액 1,51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년의 기간을 3단계로 나눠서 다시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2008년까지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가장 기능적인 핵심이 되는 펌프 엔진 기술을 확립을 한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또 기본적인 생산 인프라를 갖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09년부터인데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확보한 펌프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인근 카테고리죠. 컴팩트 시장이나 또 스포이드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을 해나간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5년부터인데요. 저희가 2015년에 중국 상해에 그 판매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5년부터는 사업의 영역을 지역적으로 또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한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또 2018년도에 색조 시장에 진출하면서 립스틱을 개발한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저희 사업 영역을, 저희 제품을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펌프 용기 쪽입니다. 매출의 5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부분이 컴팩트 쪽인데 매출의 26%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펌프 튜브가 9%, 그리고 스포이드가 6%, 그리고 선스틱들이 5.6% 매출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예, 14페이지에서는 최근의 경영 성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부터 보시면은 작년에 1,511억을 달성하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9%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16.2%를 달성했고요. 최근 3년간 41%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13.8% 달성을 했고 최근 3년간 34%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까지의 그 경영 성과고요. 올해 1사분기까지도 실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1사분기랑 동기로 비교를 한 수치입니다. 매출액은 23%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8% 성장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56%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올해 역시 작년까지의 그 성장성과 수익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관계사 부국 TLC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국 TLC는 마찬가지로 저희 회장님께서 1969년도에 설립을 한 회사로 올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임직원 229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주요 생산 제품은 튜브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사진 세 가지 나오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제약 연고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튜브, 그리고 두 번째로 폼 클렌저나 핸드크림 같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PE 튜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약이나 연모제에 사용되는 생활용품용 라미네이트 튜브, 이렇게 세 가지 튜브를 생산하는 튜브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경영 성과를 살펴보면은 작년에 매출액 463억을 달성을 했고 최근 3년간 8%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 전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챕터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회사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보시면 서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이유는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변화된 고객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이유는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마진율이 높은 신제품 매출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점이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는 점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마진이 높은 자체 모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생산 라인에 자동화율이 높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가 동시에 되고 있는데요. 이 바탕에는 저희가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노베이션을 일회성에 붙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또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쪽 포장 산업에 대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회사 내부에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시스템 역량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사 부국 TLC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0주년 됐다고. 저희가 맨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한 거는 물감 튜브를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초에 문구 용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70년대 제약 쪽, 80년대 생활용품 쪽,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화장품 쪽, 이렇게 여러 산업군을 거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신 것처럼 다양한 산업군의 이 패키지를 개발하고 공급을 해오면서 타사와는 다르게 저희 회사의 내부에 세팅되어 있는 그런 이 패키지 산업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에 적절한 조직을 세팅하고 또 상품 개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올바로 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패키지 산업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회사 내부에 확보된 이런 시스템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에어리스 컴팩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드로퍼라든지 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펌프, 이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두 페이지에 거쳐서는 저희 회사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정성이 확보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제품 포트폴리오인데요.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그 연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Y축은 매출액입니다. 트렌드 변화가 그 심한 화장품 산업의 특성상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카테고리에 진출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같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저희가 이 시점에 신규 카테고리에 진출을 했지만 그 원래 그 전부터 있던 카테고리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매출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예전부터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신규 카테고리에 진출을 하더라도 기존 카테고리에서 신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하면서 전체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화장품 시장이 트렌드가 급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요구가 있든지 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시장의 그 유행 변화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의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고객 포트폴리오인데요. 저희 회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300개가 넘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9개 고객사로부터 53.2%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요. 기타 약 300개사로부터 약 47%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고객사가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랑 해외로 구분을 해보면 국내 고객사로부터 약 72%, 그리고 해외 고객사로부터 28%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B2B로 패키지를 만드는 회사지만 저희 특정 고객사한테 종속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변화된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 중에 한두 군데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이나 데미지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회사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안정성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수익성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신제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 영역 설명에서 저희 제품 카테고리를 5가지로 나눴는데요. 그 5가지 카테고리를 다시 2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개발이랑 공급을 해요. 펌프 용기류, 그 다음에 펌프 튜브류, 이 2개 제품은 기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2단계의 펌프 엔진을 활용해서 이노베이션으로서 개발을 한 3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컴팩트, 스포이드, 스틱은 신규 카테고리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신규 제품군에서 매출 비중이 2016년도에 39.2%에서 2018년도에 37.5%까지 이 매출 구성비가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 추이가 밑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률이 11.6%에서 16.2%까지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구성비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그런 이유는요. 이쪽 기존 제품군보다는 신규 제품군의 마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쪽에 기존 제품군의 마진율은 10% 초반대에서 10% 중반대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3가지 카테고리의 영업이익률은 저희 내부 자료에 의하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마진군의 매출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규 제품군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은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익성이 확보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오더를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을 고객한테 제안을 해서 오더를 확보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자체 모델로 매출이 되는 건데요. 일종의 ODM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금형까지 개발하고 저희한테 금형을 보내줘서 단순히 저희의 그 생산 설비만 활용하는 하청과 같은 방식의 오더 확보 방법이 있는데 OEM이랑 비슷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자체 모델로 저희가 제안을 통해서 ODM 방식으로 오더를 확보하는 경우가 저희 내부 데이터에 의하면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볼 때 5%에서 10% 정도 마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오더의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회사는 자체 모델로 매출이 발생되는 비중이 80%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마진 쪽 방식의 오더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는 건데요. 참고로 이거 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는 있지만 저희 경쟁사들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낮은 걸로 자체 모델로 매출이 되는 비중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뭐 5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20, 30%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모델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얻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요. 오른쪽에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컴팩트 제품이 출시가 LG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용기로 색깔만 바꿔서 2015년도에 에스티로더 그리고 2016년도에 지방시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똑같은 용기를 색깔만 바꿔서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AHC에서 히트를 한 다음에 똑같은 용기를 색깔만 바꿔서 2018년도에 시세이도나 로레알이 출시를 하는 것을 보면은 자체 개발된 모델 매출 비중이 높으면은 추가로 얻어질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자동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이제 동영상은 저희 조립 라인에서 실제로 조립하는 모습을 찍어 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클리오라는 회사의 그 컴팩트 제품을 조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화장품 용기를 조립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은 아마도 컨베이어나 작업 테이블에 주부사원들이 쭉 앉아서 수동으로 조립을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실 텐데요. 저희는 예전부터 그런 방식에서는 탈피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동화 라인을 구축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컴팩트를 보셨고요. 또 지금 보시는 거는 그 펌프입니다. 펌프 엔진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시는데요. 작은 부품들이 자동으로 공급되고 로봇 손을 이용해서 조립하고 검사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펌프랑 컴팩트뿐만이 아니라 전 제품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동화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제품이 자기 제품이 아니면요 저희가 자동화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체 모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동화 비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입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크리티컬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자동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쟁사랑 비교해 볼 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5%에서 10% 정도 낮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께서 공시된 이런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금방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저희 회사의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이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요, X축은 매출액 성장률이고요, Y축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먼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L사랑 A사를 보면은 완제품 회사들인데요. 영업이익률은 높게 기록되는 반면에 매출액 성장을 많이 못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K사랑 C사는 ODM 회사들입니다. ODM 회사들인데 이 매출액은 크게 성장을 시키는 반면에 영업이익률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2016년에 저희가 중국에서 사드 사태가 발발하면서 업계 내에 완제품 회사 그리고 ODM 회사 그리고 용기 회사들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수익성이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 회사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마지막 챕터가 되는데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화장품 산업이 제약 산업과 패션 산업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제약 쪽으로 또 패션 쪽으로 확장을 해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제약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더마 코스메틱 그리고 패션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포인트 메이크업 쪽 이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나갈 그런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패션 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포인트 메이크업 시장에 진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 메이크업 시장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세분 시장이 존재합니다. 뭐 눈썹도 있고요, 눈도 있고, 뭐 손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립 시장을 선택을 했는데 립 시장을 선택을 한 이유는 시장 규모나 성장성이 좋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선스틱 제품을 확보한 그런 기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립스틱 시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잘 아마 보이지는 않으실 거고요. 저희가 이미 2018년도에 사실은 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몇 가지 제품을 국내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지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발표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립스틱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능을 밀폐 기능을 추가시킨다든지 또 디자인을 차별화한다든지 또 사용 방식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차별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립스틱 시장에 진출을 가속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제약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더마 코스메틱은 제가 아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8.7%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더마 코스메틱 섹터는 17% 이상 고속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나 유명 피부과 클리닉들이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제품들을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과거부터 이쪽 컨셉에 부합하는 그런 용기들을 개발하고 공급을 해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2017년에도 있고 2018년 최근 들어서 이쪽 컨셉에 적합한 그런 용기들을 계속 개발과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여기 보시면 퍼스널라이징 듀얼 패키지라고 사진을 좀 흐리게 해서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향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개인 맞춤화라는 이런 새로운 컨셉이 트렌드로 다가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마 코스메틱 컨셉에다가 이 개인 맞춤화 컨셉을 접목시켜서 퍼스널라이징 듀얼 패키지를 이미 개발을 끝냈고요. 저희 고객사한테 제안을 한 결과 수용이 돼서
올해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큰 신제품이 하나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올해 3, 4분기부터는 저희 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제품으로 육성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해외 영업을 하는 방식은 디스트리뷰터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잘 안 되는 고객사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전략을 약간 수정해서 디스트리뷰터 시스템에 다이렉트 거래 시스템을 좀 병행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2015년도에 여기 보시면 중국 상해에다가 판매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한참 분위기가 좋았지만 2016년에 사드 사태가 발발하면서 중국의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돼서 저희가 중국 쪽은 좀 보수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그 대안으로 일본 시장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2017년부터 그래서 2017년부터 일본 시장에 집중을 한 결과 작년에 2018년도에 좋은 결실들이 좀 맺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뭐 다들 아시는 유명한 뭐 시세도나 보세, 가오 이런 유명 브랜드들이랑 공급 계약을 작년부터 맺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일본 쪽 매출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고 이쪽 샤넬이나 로레알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프랑스 쪽도 K뷰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랑 다이렉트 거래를 제안을 먼저 해와가지고 저희가 프랑스 쪽으로도 다이렉트 거래를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디스트리뷰터 시스템에 다이렉트로 일본이랑 유럽 쪽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쪽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그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생산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맨 오른쪽에 보시는 1공장이 본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맨 왼쪽에 보시는 3공장이 또 두 번째 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공장이 운영되면서 연간 1,840억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미 매출이 1,5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비좁은 상태가 돼서 가운데 보이는 이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 4분기에 건설이 완료가 되고요. 올해 4, 4분기부터는 이 두 번째 이 공장도 러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1, 2, 3공장이 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2,500억 정도의 생산 캐파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현재 대비 약 30% 이상 생산 캐파가 증설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성장 전략 말씀드린 거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먼저 제약향 패션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거래를 일본 쪽 그리고 유럽 쪽을 하면서 시장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사업 영역, 시장 영역 확대하는 것을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서포트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원래 IPO 플랜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기는 했는데 저희가 좀 대부분 이제 구주 매출로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저희 IPO 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저 IPO 관련된 사항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좌표 좌측 상단에 보시면 공모 개요표가 있는데요. 공모 예정 주식수는 총 64만 주인데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는 신주 모집이 19,809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약 한 3.1%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62만 주 정도가 구주 매출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요. 구주 매출 주식을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그 중에서 37만 주가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구주 매출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FI인 네오플러스 P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서 14만 주가 구주 매출이 되고요. 나머지는 특수관계인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11만 주를 구주 매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자기 주식의 구주 매출은 사실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신주 모집이랑 동일한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신주 모집이 61% 그리고 구주 매출이 39% 이런 형태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24만 원에서 27만 원이고요. 이 밴드 기준으로 했을 때 공모 예정 금액은 약 1,540억에서 1,730억 그리고 시가총액은 4,520억에서 5,08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후 예정 주식수는 총 188만 2,710주로 될 예정입니다. 저희 수혜 측은 밑에 좌측 하단의 표를 보시면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저희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상장은 7월 4일 목요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모 주주 구성 표를 보시면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장 후에 57.9%를 보유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공모 주식이 34%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이 이제 올해 3월 달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0.7%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사 체분 7.4%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이제 공모 구조 말씀을 드릴 때 네오플러스 P라고 하는 곳에서 14만 주를 구주 매출을 하고 나머지 14만 주는 상장 후에도 보유를 할 예정이라서 그 주식이 7.4%로 나와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인수 관련된 사항은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57.9%가 상장 후 6개월 동안 보호인수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말씀드렸던 우리사주조합 그 증자 물량 올해 3월달에 증자를 실행을 해서 4월달부터 예탁이 되어서 1년 동안 내년 4월까지 예탁이 될 물량이 0.7% 해서 이제 총 합쳐서 58.6%가 상장 후에 유통이 불가능한 물량이고요. 수혜 측 과정에서 그 확약하신 기관분들께 배정되는 물량에 따라서 이 수량은 조금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